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루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더 미루고 늦게 시작하자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개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 부지런한 동물이죠. 부지런한 개미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한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말 개미라고 하면 다 부지런할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미가 사실 그렇게 부지런한 곤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팀이 북미 서부 지역 숲속에 있는 템노토락스 루가툴루스라고 하는 종의 그 개미를 갖다가 관찰을 해봤는데 사실 이 개미들이 지구상에 있는 개미들의 그 무게를 갖다가 다 합치면은 사람들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체 개미 중에 71.9%가 그 개미들은 바쁜 듯이 돌아다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도 일을 하지 않는 그 개미들이라는 거예요. 71.9%. 그리고 25.1%는 일하는 모습이 한 번도 관측되지 않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체 개미의 2.6%만이 실제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상식과는 전혀 반하는 거죠. 개미들은 전부 다 부지런할 것이다. 개미들은 그 집단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니까 노는 개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 대부분은 다 놀고 2.6%의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다 먹여 살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는 한낱 그 곤충에 지나지 않는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지혜자가 개미 집단 전체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집단인 줄 알고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곤충 연구의 결과로 이 잠언서에서 이 말씀,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서 빠지고 개미들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여전히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개미 집단을 움직이는 개미가 2.6%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71.9%는 바쁜 듯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는 개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80대 20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조직에서 실제로 그 조직의 일의 80%라는 것은 20%라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전체 합친 것이 20%밖에 하지 못한대요. 보험 가입자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 20%라는 거예요. 전체 20%가 얼마를 내냐면요. 그 보험회사 가입자들이 일으키는 사고 중에 80%를 그 가입자들 20%가 다 그렇게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사고를 많이 저지르는 그런 그 가입자들을 어떻게 사고를 줄일까 하는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100%의 그 가입자들에게 전부 다 사고 예방을 하는 것보다는 20% 사고의 80%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고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이것을 공부에도 적용해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론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반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후에 그 공부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개미들의 그 집단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진짜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공부에 몰입하는 학생들은 2.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1.9%의 학생은 자신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쁘게 학교와 학원, 집 사이를 오가지만은 실제로 하는 공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5.1%는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 다녀요. 급식도 먹어요. 교복도 입고 다니고 하는데 학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공부, 숙제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자유로운 그 학생들이 있어요. 다른 데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개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대단히 다를 것이다. 곤충들보다는 우리가 더 낫고 그리고 뭐 침팬지 같은 영장류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그 곤충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이치들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공부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seat hitt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좌석을 대피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seat hitter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36.5도로 그냥 데피고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앉으면 좀 따뜻하겠죠. 그 자리는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일을 하든 그 자리를 잠깐 그 점유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영혼이 떠난 상태에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개미는 영장류와 곤충류로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해 있지만은 개미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특성이 우리 인간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 더 좁게는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못해 하거나 바쁘게 하는 신용만 하는 그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개미들에게 25.1%의 그 놀고 있는 개미 그리고 71.9%의 바쁜 척하는 개미 그리고 2.6%의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 똑같이 사계절이 지나고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똑같이 흘렀을 때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을 어떻게 보냈냐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평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71.9%의 개미처럼 바쁜 듯 돌아다니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는 공부가 없이 지낼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그렇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2.6%의 아주 소수이고 대다수의 개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고 변화되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도 저렇게 보내도 1년은 가겠지만은 1년 후에 그 개미들이 도달하는 그런 지점이 전혀 다를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조건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을 것이 아니라 2.6%의 부지런한 개미와 71.9%의 무조건 바쁘기만 한 개미 그리고 25.1%의 일 한 번 하지 않고 한 해를 갖다가 다 보내는 그런 개미 이 세 개미들을 비교해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제 1월 3주째예요. 1년이 52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3주면은 52주 가운데서 몇 분의 몇이 지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 달 지나면은요, 2달 지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나면은 1년 중에 6분의 1이 지나는 거예요. 3달이 지나면 어떻죠? 4분의 1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약속을 하지만요, 삶을 바꾸는 시간 운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이 달라야 돼요. 오늘이요. 오늘만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 오늘만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오늘이 합쳐져 가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그 삶이 바뀌는 거지. 내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뭔가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뭔가 내가 꿈을 이뤄야겠다. 운동해야겠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아무리 결심을 하더라도 오늘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 오늘을 부지런하게,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1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는 내가 뭐 큰 집을 져야겠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내가 벽돌 한 장을 잘 올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집이 져지는 거지. 내가 1년 후에는 내가 거대한 궁궐을 져야겠다 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을 작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 1억 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젊은 날 하루를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날들을 모아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절대로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100억 원을 준다 할지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잠재력이에요. 포텐셜리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그 가능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세요. 모든 개미를 보세요. 그 개미의 그 새 부류를 보면서 나는 과연 개미라고 한다면 어떤 개미에 속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개미가 되어서 살아야 될까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아침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가 모든 의미를 깨닫기 전에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날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